그냥 다음 걸 나가는 게 맞나? 그럼 숙제 양이 또 늘 텐데. 주말에 좀 할 시간이 있어? 아, 좀 할 시간 있어? 아, 그래? 주말에 좀 할 시간이 있으면 그럼 좀 나갈까요? 진도를? 응. 알겠습니다. 네, 11장 설명을 할게요. 오늘 이제 처음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중간에 내가 자주 물어볼게. 이 수업 내용을 질문한다는 게 아니라 좀 빠른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얘기를 좀 해줘야 이제 맞출 테니까 서로 맞춰가야 되니까 네, 그런 거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연습 문제가 좀 쉽지 않죠, 그죠? 네. 쌤도 그러면 A, B, C 단계를 다 한 거야? 시단계는 쌤이 좀 먼저 풀어주시고 그 집에서 하면 더 다시 풀어요. 시단계는? 그러니까 아마 쌤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 있는 공식적인 그게 아니라서 이게 따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푸는 거야? 여기다 그냥 푸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걸 하다 말았다. 그럼 이거 C 단계는 해주셨어? B까지 다 하고 나서 이게 다 끝나면 시단계 해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요 11장을 나가고 시간이 되면 내가 시단계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네, 오케이.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11장을 볼게요.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최대 최소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밖에 없어요. 아니면 1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제일 크냐, 제일 작으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 2학기 때까지 하면 혹시 공통수 2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럼 2학기 때는 또 최대최소가 추가가 되거든. 뭐 새로운 내용이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최대최소가 1학기 때 배우는 최대최소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최대최소. 두 번째는 이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최대최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1학기 때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최대최소밖에 없다. 네, 최대 최소.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제 중학교 때랑 고1 때랑 다른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중학교 때도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2차 함수를 배웠잖아. 중학교 버전이 있고 고1 버전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중학교 때는 최대 최소를 물으면 대부분 그냥 여기야. 아니면 여기. 왜? 범위를 안 주거든. 대부분 그냥 전범위여서 이때가 최소. 여기가 최대인 상황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프는 똑같은데 여기가 최소가 아니라 범위에 따라 최소가 달라져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만약에 줬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최소지, 여기가 최대겠지.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이렇게 주면 최대는 없죠. 왜? 양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최소만 존재하지. 근데 고1 때는 뭐가 다르냐? 최소인데 어떤 거? 범위가 주어져요. 범위가 주어진다는 게 이제 특징이야. 고1과 다른 점이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내가 범위를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지. 그지? 그래서 요 위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를 이제 포함한 형태로 주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되겠지. 근데 내가 얘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돼. 그래서 고1 때 중요한 건 거기다가 써볼까요? 뭐가 중요하냐? 꼭지점을 아니면 대칭축을 포함하는지를 보는 거야. 대칭축을 포함하는지.
포함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 즉 뭐야? 범위 확인하라는 얘기지. 즉 결국은 범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범위로 중학교 때처럼 전범위로 주는 게 아니니까 아 내가 무조건 꼭지점이 최대다 아니면 최소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얘기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개수가 문자야. 이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짜증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네가 수능 때까지 갈 때 너를 괴롭히는 놈들 중에 하나야. 개수가 문자인 경우들이 있어요. 개수가 문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돼. 나누자. 경우를 나누자라는 거야.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 그건 이따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보자. 경우를 아무튼 나눠야 된다. 개수가 문자다. 경우를 나눈다. 요 두 가지를 오늘 이제 메인 테마로 볼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범위가 없이 전범위면 쉬운 거야, 그냥. 전범위면 중학교 때처럼 하면 되니까 아, 전범위다 그러면 얘가 최소네, 얘가 최대네. 쉬운 거고. 범위가 주어지면 이 범위를 좀 따져봐라. 개수가 문자일 때는 조금 더 빡세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보시면 처음에 여기 이 세 가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최대 최소가 범위가 없이 주어진다는 거야. 전범위로. 그럼 최대 최소 따지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지.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는 그냥 뭔가가 조건이 두루뭉실하게 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큰 틀로 나눠보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거의 첫 번째 그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은 별로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그 옆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축일 때 최대 또는 축일 때 최소다 이런 얘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11-1 이차함수 y는 ax 제곱 bx 플러스 a죠. 아까 말했지 개수가 문자인 경우들이 등장을 한다. 근데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범위가 없지. 지금 그냥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2일 때 최대 그 얘기니까 요런 얘기네요. 범위가 없으니까. 근데 2일 때 최대니까 그림이 요 위에 거겠어요? 밑에 거겠어요? 네? 왜 2일 때 최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일 때가 x가 2일 때가 축이 될 거고 2,n이라는 걸 우리가 축으로 갖는구나. 그래서 모양을 좀 바꿔줘야 돼. 이 모양으로 푸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모습을 변신을 시켜야 돼. 더 풀기 좋은 방향 쪽으로 변신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 중학교 배웠던 이 축으로 표현을 하자 이 얘기지. 이렇게 바꾸겠다. 이해돼요? 2,n이니까 이렇게 중학교 배웠던 표현이지.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줄이는 거야. 미지수가 지금 많잖아. 미지수 개수를 줄이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초반부터 많이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잖아. 미지수 개수가 많아지면 줄이자. 개수 줄여서 뭔가 다운을 시차수도 줄이고 개수도 줄이자. 이런 테마를 많이 다뤘던 이유니까 2일 때 최대값 n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가 0,4를 지난대. 0,4를 지난대. 그럼 0,4를 지나니까 여기다 넣을지 아니면 둘 다 넣을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치? 0,4니까 그림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0,4니까 그림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0을 넣으면 4. 0을 넣으면 0, 0, 0이네. a 제곱이 4인데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지?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거랑 얘랑도 같다는 거니까 요걸 전개해서 요거랑 비교해도 돼요. 아니면
전개해서 비교하던지 전개해서 비교를 하던지 아니면 내가 그냥 축의 방정식으로 그냥 바로 가던지. 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2구나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럼 b는 마이너스 4a인데 a가 마이너스 2니까 8이겠네요. b는 8. 다 구했네. 됐죠? 그 다음에 그럼 a 나왔고 b 나왔으니까 나 n만이 구하면 돼. n은 0,4를 여기에 아까 대입 안 해봤잖아.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완성이 되겠던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현재 y는 마이너스 2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a니까 여기가 0,4 0 대입하면 마이너스 8 n 그래서 n은 12 b는 8 그래서 셋 다 구했다. 이해돼요? 네. 유제를 바로 풀어보게 했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갔어요? 몇 개씩 그때 왔어요. 한번 풀어볼래요? 그럼? 하나만 해봐. 그 중에 하나만 해봐. 네. 왜냐하면 여러 번 한 상황이면 내가 막 알려도 되는데 이게 여러 번 한 상황이 아니면 네가 연습하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네, 여러 번 한 상황이면 그냥 알지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 하고 네가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하죠. 네. 그 1번 해봅시다. 1번. 네,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추운 얘기 유료차가 크니까 추운 틀게 아니면 얘를 틀든가. 네, 별로 안 어렵죠. 특이하게 펜을 잡는구만.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2차 함수라고 주면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 모양으로 요걸로 이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그 주제는 넘겨봅시다. 그 이제 11-2를 볼게요. 네, 11-2는 이제 좀 멘트가 좀 달라. 11-2는 멘트가 다른데 XY 문자가 여러 개야. 아까는 그냥 y는 뭐 그냥 x에거나 2차 함수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이번엔 문자가 3개나 나오는데 실수래.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아니라 11-1은 뭐냐면 2차 함수야.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야. 2차 식이야. 차이는 뭐냐면 2차 함수는 y는 fx, x의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x에 의해서 y가 조종당하는 입장인 거고 얘는 2차 식이면 뭐는 등식이 아니야.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그냥 2차 식이거든. 2차 식 첫 번째는 어떻게 생겼어? x제곱 플러스 2y제곱 빼기 4x 플러스 8y 플러스 5래요. 네. 그러니까 뭐는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조종당하는 게 아니야. y가 x에 의해서 무슨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 는이 아니니까 얘는 얘대로 변하는 거고 얘는 얘대로 변하는 거야.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는 각각 따로 노는 거야. 따로. 2차식 그러면 뭐가 아니니까 각각 그냥 변한다고. 각각 변한다.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 제한을 두는 게 뭐냐면 실수라는 거야. 실수. 그럼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실수의 조건이 뭐가 있냐, 실수의 성질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1학년 때는 어디까지 배워? 복소수까지 배우잖아. 그러니까 복소수랑 실수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알아줘야죠. 그치? 근데 특히 어떤 2차 식에서의 실수의 특징을 알아줘야지. 그러면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지. 아 0보다 작네? 그럼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이 i는 0보다 커 0보다 작고 뭐 어때? 알 수 없지. 알 수 없잖아.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얘는 실수잖아. 복소수인 경우는 이렇다고. 물론 실수가 복소수 안에 들어가지만 복소수 안에 실수라는 게 들어가지. 그지? 그럼 내가 1 플러스 루트 2를 제곱해볼게. 그러면 3 플러스 2 루트 2죠. 얘는 어때? 0보다 크지. 실수의 제곱은 늘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게 중요한 성질이야. 그걸 쓰라는 거야. 2차식에서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근데 복소수인 경우에는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복소 범위까지 가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린 요 성질을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뭔가 너저분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너저분하게 된 걸 정리를 해서 제곱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얘를 아까 말했지 각각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x에 관한 거 x가 따로, y는 y 따로 해서 끼리끼리 한번 이렇게 놔보자. 근데 말했지만 뭔가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실수란 많이 나오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요놈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요놈은 2로 묶으면 y제곱 다 y 플러스 5니까 요놈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y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플러스 4니까 빼기 8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 2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3에서 뺐으니까 빼기 8이야. 그치? 그럼 아까 말했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네.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겠네. 근데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언제 바닥을 치는지까지 써줘야 돼. 답에는. 안 그러면 점수를 깎을 수도 있어. 서술형 같은 걸로.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8이지만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 마이너스 8입니다. 요거까지 언더로 쭉 풀 센텐스로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계산이 맞나? 18에서 7이구나. 쏘리. 네, 7이지 7. 12에서 5 뺐으니까 7이죠. 2번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2번도 똑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2개냐 3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 해결하면 되니까. 각각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결해 보면 2차 함수랑 2차 식은 좀 다르지. 두 번째는 x제곱 y제곱 2x 4y z 이것도 이제 x는 x끼리 정리하고 y는 y끼리 이렇게 정리하면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 그지? 이제 좀 속도를 올려볼게. 빠르면 얘기해. 그치? 되고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z 빼기 3의 제곱 1, 4, 9 더하면 14거든. 그래서 플러스 1. 그래서 각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 y가 2, z가 3일 때 최소가 1이구나. 이해돼요? 이 유제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문자 많은 거 해봅시다. 2번 한번 해보세요. 11대 4의 2번.
혹시 질문이 저기서 다 해결이 돼요? 아니면 안 돼서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몰라서. 아니 평소에. 저기서 안 된 거는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먼저라서 물어보는 거야. 저기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라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저기 거쳐서 오는 거면 내가 그냥 뭐 남은 걸 해주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웬만하면 해주겠지만 해주고 저긴데 만약에 해결을 못했다 뭐 그러면 다음번에라도 물어봐요. 그렇죠? 제가 먼저니까. 됐어요? 그냥 완전 제곱식만 묶으면 되지. 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범위가 없는 경우를 해봤어. 범위가 없을 때 2차 함수면 그냥 꼭지점 그리고 2차 식이다 그러면 제곱으로 묶어라 라는 얘기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위가 주어지면 이제 그 꼭지점 또는 대칭축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로 나눠보자.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제한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네, 두 번째 제한된 범위,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축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그게 친절하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숫자로 주면 딱 보면 얘가 축을 포함하는 걸 안 포함하는 걸 알 수 있지. 만약에 축이 3인데 1부터 4까지 하래. 축이 3인데 1부터 4까지 포함하는구나 알 수 있지.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내면 개수가 문자인 거야. 개수가 문자면 내가 축이 이 사이에 들어간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럼 경우를 나눠야 된다고. 내가 들어갈 때랑 안 들어갈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먼저 숫자인 걸 해보고 여기 이제 예시를 보면 힘들구나. 그래서 예시를 보면 처음에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어. 그냥 다 숫자야.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어. 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데 넘겨보면 이제 문자들이 등장을 해. 문자들이 등장하니까 축이 A인 건 아는데 그게 이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12-3 보면 그러니까 다 숫자인 건 쉬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점수 가져가라고 주는 거야. 맞춰야겠지, 그지? y는 x제곱 2x 빼기 3. 요건 이제 바로 바꿀 수 있지? 빼기 3. 됐지? 그러면 그림이 이게 1,-4입니다. 그런데 범위가 어디래? 0부터 4래. 그럼 4가 더 멀지?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0, 여기가 4니까 여기 더 멀지? 최소는 그러면 최소는 -4입니다. 아는 거고, 최대는 x가 4일 때겠지. 4일 때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인 3의 제곱 9 빼기 4니까 5네. 그래서 맥시멈은 5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지? 2번, 3번도 별로 없지 않아요? 바로 할게. y는 x제곱 3x, x가 0보다 작다. 그림 그려보면 여기가 굳이 이건 꼭지점을 안 만들어도 되지. 근으로 푸는 게 더 쉽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의 모양만 기억하지 말고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쉬우냐를 바꿀 수 있어야 돼. 트랜스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0보다 작다니까 포함 안 할 때는 조심해야지. 예. 이때는 뭐만 존재해? 최소만 존재하지. 최대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쭉 작으니까 최소는 x가 -2분의 3일 때. 그러면 x가 -2분의 3일 때가 최소겠구나. 넣어보면 4분의 9 빼기 2분의 9니까 -4분의 9가 최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3번 y는 -x제곱 2x 플러스 8, x가 2 이상 4는 포함 안 한대. 얘는 마이너스 빼기 1 플러스 9 이해돼요? 그럼 1,9네. 근데 범위는 이제 2부터 4까지. 이게 빵 뚫리고 여기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축을 포함 안 하니까 아까 말했지 축을 포함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2일 때가 얼마냐? 2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8이야. 그지? 4는 어차피 빵꾸 뚫렸으니까 포함 안 하지. 굳이 안 구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최대는 8이지만 최소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그지? 네.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1번만 해보세요. 11-5의 1번만. 우리 내신 대비 교재가 나왔는데 지금 바로 풀 게 아니니까 괜히 주면 집만 되니까 그거 다 끝나면 줄게요. 맞죠? 요게 개념 설명 시간 할 거고 이제 워크북으로 풀 게 좀 더 두꺼운 게 한 권 이렇게. 근데 책으로 줄까? 이렇게 책으로 줄까? 아니면 뽑아서 줄까? 어떻게 네가 더 뭐가 더 낫겠어? 책. 응, 오케이. 나왔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없을 수도 있구나. 구간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다. 11-4. 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는 실수다. 여기 별표를 치세요. 이 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시험에서 하나 정도는 내서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얘가. 뭐가? 개수가 미지수인 놈이 너를 한번 힘들게 할 거라고. 개수가 미지수인 놈. 그 개수가 미지수인 거.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개수가 미지수면 경우를 나누라 그랬잖아. 그지? 개수가 미지수면 우리는 경우를 나누자. 또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겠죠. 1번 x가 a 이상일 때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예요. 그럼 일단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보겠죠. 그래서 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얘는 2,1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a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축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를 나눌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이쪽에 있을 때,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첫 번째 경우를 나누자. 그래서 A 이상이니까 A 이상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지? 두 번째는 똑같이 여기 2,1 정해져 있는데 A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지? 여기가 A니까 A가 2보다 클 때. 등호는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이면 돼. 아니면 네가 세 개로 케이스를 나눠도 돼. A가 2보다 작을 때, A가 2일 때, 2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등호를 한쪽에만 붙여서 두 가지로 나눠도 돼. 그거는 상관없어요. 크게 그것 때문에 답이 뭔가 크리티컬하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끔씩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애매하다. 2일 때 따로 뺄까 말까를 고민하면 그냥 빼. 그러니까 고민할 바에는 그냥 2를 따로 취급하는 게 좋아. 괜히 억지로 2를 한쪽에 넣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애매하면 2를 따로, 등호를 따로 확인하는 게 좋아. 그냥 한 번에 체크가 되면 그냥 하고, 그거는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럴 때에는 A가 2보다 작을 때는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최소는 1이지. 그럼 얘가 최소잖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지. A가 2보다 클 때는 1지. A일 때잖아. 최소는 FA. FA니까 A 제곱 4A 플러스 5겠죠.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 A가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이해되죠? 네. 지금은 이렇게 답이 끝나는데
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문제들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거 자체를 표현하라 그래. 이걸 표현하면 돼. 최소 값을 표현하래.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그래프로, 여기가 A인 그래프로 표현하면 되겠지. X가 아니라 A. 왜 A가 이보다 작아 나올 때는 1이 되잖아. 그치? 이 공각이 이보다 작아 나올 때는 2일 때는 2 넣으면 얼마지? 그래서 2 넣으면 얼마야? 어? 그래프 이렇게 이해돼? 그리고 원래 이렇게 썼는데 잘렸잖아. 그래서 A를 그려라, 최소값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최소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까지 심화적인 문제는 이렇게까지 물어본다고. 간단한 문제는 그냥 이렇게 끝나. 이보다 작은 때는 1입니다. 이보다 클 때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나타내기를 원할 수도 있어. 그럼 A라고 표현해서 요거까지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네. 두 번째, 그다음에 1부터 1까지. 1까지일 때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2번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얘는 아까는 얘는 축은 정해졌었는데 a가 안 결정돼 있던 거고 이번엔 범위는 결정돼 있는데 축이 결정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놈을 다시 쓰면 플러스 a제곱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케이스를 나눌 거야.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건 정해져 있다니까? 요건 정해져 있는데 축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축이 요게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니까 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눈다 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그림이 요거의 왼쪽에 있을 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축이 그럼 A잖아. 축이 A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지.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범위는 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야. 최소는 여기겠지. 이때는 최소는 F1이구나. 1 대입하면 되지. 2A 빼기 1입니다.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축은 또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이번엔 여기 가운데 있을 때 그치? 여기까지 됐죠? 근데 조심해야 돼. 얘가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얘가 더 작지만 근데 내가 조금만 더 오른쪽에 가면 얘가 더 작지 않냐? 그러면 기준이 뭘까? 뭘 가지고 나눠야겠어? 어떨 때는 쟤가 크고 어떨 때는 얘가 크대. 그럼 기준이 뭘로? 어떨 때는 왼쪽이 크고 어떨 때는 오른쪽이 크잖아. 그럼 뭘로? 같을 때로 나눠.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공평하게 나누지 않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공평하게 맞춰주는 것부터 해야 돼.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때. 그때가 언제야? 가운데 있을 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세 가지인 줄 알았는데 세 가지가 아닌 거야. 여기서 또 분쟁이 생기네.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이 생기니까 애매할 때는 같을 때를 보는 거야. 맞지? 애매할 때는 같을 때를 보는 거야. 애매할 때는 같을 때로 보는 거야. 같을 때. 기준을 삼으면 돼. 같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돼. 같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1이 있을 때 내가 같을 때는 여기겠지? 0. 그러니까 축이 A인데 A가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축이 0보다 왼쪽에 있어.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지. 축이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러면 그때의 최소는 얘가 되겠네. 그치? 그때는
F R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1 점점 다가와서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을 하나로 합쳐도 되겠네. 왜 계속 얘가 최소니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없어. 난 처음에 3개로 나눠야 되는 줄 알았는데 3개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였어. 0보다 작으냐 0보다 크냐만 보면 되는 거였어.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약간 0보다 오른쪽에 가 있으면 축이 0보다 등호는 한쪽에만 붙이라 그랬지. 이럴 때에는 최소는 여기겠네. 이때는 x 마이너스 1이구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 굳이 안 해도 돼.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나는 세 번째까지 나눠야 되는 줄 알았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까지 나눠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차피 이때도 최소는 0보다만 크면 무조건 이러니까 굳이 얘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요때랑 요때만 우리는 하면 된다. 이때만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몰랐으니까 세 개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F1이 최소니까 1을 넣어보면 2A 빼기 1인 거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F-1이 최소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A 빼기 1이더라. 이렇게 해도 답인데 그래서 항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는 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얘로 표현해보면 0을 기준으로 0일 때 이걸 그려보면 최종적인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는 2A 빼기 1이니까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크거나 때는 이렇게 그림이 될 거다.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뭘 조심해야 돼? 여기서 좀 놓친 게 있어. 최소를 구했어 지금. 최소는 이렇다니까? 근데 문제는 뭘 구하래? 최대를 구하래. 지금 최소를 구한 거야. 이거는 최소를 구한 거야. 최소가 이렇다고. 최대는 또 다르게 봐야지. 지금 요 그래프에서 이제 최대를 볼 거야. 최대는 이제 뭐야? 최대는 얘잖아. 지금 이건 최소를 본 거야. 그렇지? 최소를 본 거고 최대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소도 물어보고 최대도 물어봐. 둘 다 뭘 물어볼지 몰라. 뭐 최소를 해본 거야. 정석이 없는 거 해본 거야. 정석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요때 최대는 얘네 A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F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A 빼기 1이 된 거야. 이해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때는 아까는 최소는 요걸로 싸웠는데 지금은 요렇게 있으니까 늘 최대는 얘야. A일 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는 FA가 최대다. FA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바깥을 벗어났을 때는 이때는 최대는 요때겠죠? 여기가 최대잖아.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F1 2A 빼기 1이 된다. 그래서 얘도 그냥 답은 여기서 끝냈는데 요것도 그래프로 하나로 기억해두면 더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그렇죠? 요걸 이제 하나로 또 그려보면 요 놈은 이렇게 되죠.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돼. 요거를 그려보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처럼 이렇게 돼요. 왜 1,1이잖아. 1,1에서 1,1에서 그냥 연장선 한 것처럼 되고 얘는 마이너스 1,1이어서 얘는 그림이 이렇게 돼요. 한꺼번에 그려보면 이렇다.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끝냈는데 그림을 그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린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네. 요거 하나만 해보고 쉬었다 하자. 그렇지? 그거 하나만 해봐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해보고 쉬었다 합시다. 네. 좀 쉽지 않아요, 문제가. 네, 그저 그래프, 요런 그래프까지 그리는 것까지 연습해봐.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거 A가 1보다 작을 때는 요렇다며 1보다 클 때는 요렇다며 그걸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그림을 그려봐. A가 이제 그럼 축이 A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요 놈을 이제 이걸 x라고 생각하면 돼. x인데 그냥 a로만 표현하는 거야. x. 요 놈을 그럼 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그 이차함수처럼 표현해봐.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1보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1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지? 1을 기준으로 해서 1,2가 축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렇지.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그냥 2. 그러니까 쭉 이런 직선으로 가겠지. 그렇게 간다면. 그리고 여기다 1,2라고만 써주면 되겠지. 아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할만해? 네. 네, 쉬었다 합시다. 네. 빨라요? 느려요? 더 빨리 할까요? 적당해요? 네, 알겠습니다.